2004년 5월 2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방화 및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서천 읍내에는 그림처럼 식당, 농기계 수리점, 중장비 업체, 카 오디오 가게, 카센터가 일렬로 모여있는 상가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이 카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2시 36분경 어디선가 폭죽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이 소리에 깬 농기계 수리점 주인의 아들 최군은 창문을 열고 밖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 창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누우려는데 천장을 보니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 연기는 바로 상가에 불이 나서 생긴 연기였습니다. 최군은 급히 아버지와 동생들을 깨워 집 밖에 나가보니 카센터 쪽에서 시작된 불길이 상가 전체로 아주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불은 상가 전체를 모조리 태우고 오전 3시 반이 지나서야 진화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뒤 소방관들은 불이 시작된 카센터를 수색했고 그 안에서 성인 여성 1명과 아이 2명의 불탄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불에 완전히 타버려서 신원 파악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발견된 곳이 카센터였기 때문에 시신은 카센터 여주인 김씨와 그녀의 자녀들일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점 주인 최씨가 여성 시신이 자신의 아내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확인한 결과 시신은 농기계 수리점 여주인인 김씨로 밝혀졌죠. 대체 어떻게 농기계 수리점의 여주인이 카센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것이었을까요? 사건 당일 오전 0시 40분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던 여주인 김씨는 같은 건물의 끝부분에 있던 카센터 여주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전화를 받은 후 그 늦은 시간에 외출 준비를 하고서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늦은 시간이었기에 그 시간에 외출하는 김씨의 모습을 의아하게 여긴 그녀의 아들 최군은 김씨에게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카센터 사장이 낚시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카센터 여주인이 병원에 가게 돼 그녀를 대신해서 그 집 아이들을 돌보게 됐다고 최군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최군은 카센터로 가는 김씨를 문 앞까지 나가서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김씨가 카센터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집에 들어왔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농기계 수리점의 주인 최씨가 시신이 자신의 아내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던 카센터 사장이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불에 타버린 카센터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던 그는 어떻게 멀쩡한 모습으로 현장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는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건 전날인 5월 1일 오후 8시 30분경에 낚시를 하러 떠났고 사건 당일에도 계속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 불이 나게 현장으로 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던 카센터 여주인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 오후 2시 30분경 카센터에서 10km가량 떨어진 저수지 주변에서 피 묻은 여성용 점퍼와 목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 트레이닝복 상의를 마을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옷의 주인은 바로 카센터 여주인 김씨였습니다. 경찰은 옷이 발견된 곳 일대를 수색했으나 김씨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8일이 지난 5월 10일 오전 9시경 카센터에서 4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대형 수로관에서 현장 인부에 의해 카센터 여주인 김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김씨의 시신은 신발과 바지가 벗겨진 채 머리와 팔이 수로 입구에 걸쳐 있었고 하반신은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검안 결과 김씨의 목에서 흉기에 깊숙이 찔린 상처를 발견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했지만 물속에서 김씨의 바지만 발견했을 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시신은 이미 부패된 상태라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점의 최군은 사건 당일 카센터 앞에서 낯선 사람들 몇 명이 서성거리고 있던 걸 봤다고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같은 시각 카 오디오 가게에는 가게 주인 송씨와 그의 동생 그리고 송씨의 친구 3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대화 도중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 내다봤더니 카센터 앞에 2명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카센터 여주인도 나타났고 그들 사이에서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센터 여주인은 애초에 병원에 간 적도 없었고 의문의 남자들을 따라갔다가 변을 당한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사건이 일어나고 2달이 지난 7월 13일 경찰은 카센터를 조사하다가 남성용 허리띠 버클을 발견했습니다. 버클은 무궁화 속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으며
농기계 수리점 주인이나 카센터 주인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 버클은 아마 농기계 수리점의 여주인이나 카센터 여주인과 실랑이를 벌인 의문의 남성의 허리띠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시중에서 판매된 제품은 아니고 단체나 기관에서 주문 제작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버클을 제작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이 버클이 7, 8년 전에 단종된 제품이어서 제조사나 유통망 등의 출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초 발화점이자 시신이 발견된 카센터는 근방에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센터 여주인이 교회에 바친 헌금액이 3,300만 원이나 되어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건 직전에 카센터 부부는 집기를 때려 부수고 홧김에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심한 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마을에서는 남편이 저지른 짓이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비록 카센터 사장은 화재 당시 낚시터에 있었다는 목격자까지 나왔기에 알리바이는 확실했지만 청부 살인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으며 그는 방송에 나와서까지 이런 소문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더 진전되지 못하고 이 사건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의문점들이 여럿 보입니다. 제일 먼저 의문을 갖게 하는 건 바로 사건 당일 한밤중에 카센터를 방문했던 의문의 남자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면 사건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방문객이라고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날 카센터에 방문했다고 경찰에 제보한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 집에 카센터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의문의 남자들이 카센터에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카센터에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김 씨를 죽일 요량이었다면 여럿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농기계 수리점 여주인까지 불렀을 리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의문의 남자들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카센터 여주인을 죽이고 그 후에 자신들을 목격했던 농기계 수리점 여주인까지 죽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농기계 수리점 여주인이 아들 최군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녀는 카센터 사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최군에게 말했지만 그녀의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그녀 또한 그날 찾아온 의문의 남자들과의 일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었고, 의문의 남자들이 카센터 여주인뿐만 아니라 농기계 수리점 여주인까지 같이 만나기 위해 왔을 거라는 게 가장 가능성 높은 추측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인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편지입니다. 2004년 5월 10일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4시간 후 한 모텔 우편물 반송함에서 의문스러운 내용의 편지가 한 통 발견되었습니다. 편지는 충청일보 사회부 기자와 서천경찰서 형사과장 앞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필적을 감추기 위해 왼손으로 쓰인 듯한 이 편지는 카센터의 화재는 농기계 가게 여주인의 죄책감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사건은 카센터 여주인과 농기계 수리점 여주인 그리고 편지 작성자의 삼각관계 때문에 벌어진 것이며 자신은 시신을 나른 죄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 주변의 증언으로 볼 때 편지의 카센터 여주인과 농기계 수리점 여주인의 이야기는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범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상당히 용의주도한 것으로 은연중에 사건 수사의 방향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전부가 거짓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실도 섞여 있었습니다. 20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까지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서천 카센터 사건. 이 사건의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건은 평생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까요? 이상 라디오 싹이었습니다.